지난 주말 최혜병 특검법 요구 집회, 장회 집회는 안 한다던 개혁신당까지 포함해 범야권 7개 정당이 가세했습니다. 특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3자 특검을 제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는 약속 대리어는 안 된다며 실질적인 최혜병 수사외 앞 진상규명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최상병 특검법과 방송사법 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라는 국회 국민청원 동의자는 77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야당 중심의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된 가운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MBC 장악을 위한 대주주 이사진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본인과 이상인 부위원장 둘만으로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2017년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됐을 당시 복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의결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당이 2사람으로 구성된 방통위에서 주요한 의결을 하면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한 논리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회고록으로 논란의 한 중심에 선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한국일보와 인터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당선된 순간 이미 검사가 아니다. 정치인으로 행동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태원 참사가 조작됐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유튜브에서 극단적 팬덤들끼리 주고받은 내용으로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책에 쓴 내용에 대해서 한발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족은 대통령이 조작서를 언급한 게 사실이라면 2차 가해에 동참한 셈이라며 격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화재 발생으로 23명이 사망한 경기도 화성 1차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위험성 평가 실시를 이유로 산업재해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스스로 위험 요인을 발굴하는 것인데요. 희생된 일용직 파견 노동자들은 노동자에 속하지만 위험성 평가에 참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음에도 업체는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형사사건 1심 판결문 17건을 전수 분석했는데 이 중 이주 노동자 사망 사건은 고작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대선 후보 첫 토론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사퇴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원 하원 선거 경합 지역에 출마한 현직 의원들을 중심으로 동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반트럼프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고 토론 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60%가 민주당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인 질 바이든이 남편의 사퇴를 위해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네요. 얼마나 토론을 못했기에 이런 꼴을 당할까 싶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사상 최악의 폭염이 이어진 데 이어서 전국 곳곳에 물폭탄 수준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6월 평균 30도가 넘는 경우가 사상 최고였다고 하는데요. 폭염에 더해서 폭우가 들이닥치는 복합재해는 앞으로도 더 올 것 같습니다. 7월에는 40도가 넘는 고온다습 사우나 더위도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2022년 이른바 극한호우 때 큰 침수 피해를 입었던 서울 강남 서초권 물막이판 설치가 미진하다고 합니다. 집값에 도움이 안 된다며 공사를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강남 큰 아파트의 경우 13곳 중 3곳만 설치했다고 합니다.